전체 7강 내용 중에 오늘은 1강 포물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포물선의 정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평면 위에 한 점 F 그리고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정직선 L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평면상에 어떤 정점 F 고정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어떤 한 정직선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F와 이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정점 그리고 정직선 고정된 점 하나 그리고 고정된 직선 하나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체인데 이제 가장 간단한 애는 이 F에서 이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선까지의 중점이 이 정점과 정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겠지. 이 중점. 그래서 이 중점은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나는 어떤 곡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곡선을 생각을 해보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언제나 정점까지의 거리와 이 정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곡선 위에 어떠한 점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정점까지의 거리와 정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것을 의미하는 곡선이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정점 F를 포물선의 초점이다 라고 합니다. 이 정점을 이제 포물선의 초점이다 라고 해서 포커스 포인트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초점 그리고 정직선 L을 포물선의 준선이라고 한다. 점이라고 하고 준선이라고 한다. 얘를 이제 준선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포물선의 초점 F를 지나고 준선 L의 수직인 직선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정의한다. 포물선의 축. 그래서 요겁니다. 지금 준선의 수직이면서 초점을 지나는 얘를 이제 포물선의 축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 포물선과 그 축의 교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다. 즉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를 이제 꼭지점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꼭지점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F P,0이고 준선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좌표 평면상에다가 올릴 겁니다. 포물선을 평면 좌표에다가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여기 P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은 P인 X, Y.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초점인데 이번 개념을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F를 일단은 P,0 그리고 준선 L은 X는 마이너스 P다. 이때 P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물선 위에 점을 X, Y라 하자. 점 P에서 준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 P점에서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H라고 하겠다. 그러면 H 좌표가 마이너스 P, Y이고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 PF는 PH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가 지금 F좌표 알고 있고 또 P좌표 X, Y로 잡았지, 그치? 그리고 H는 마이너스 P, Y입니다. 그래서 PF의 길이는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PH의 길이는 절대값 X 플러스 P.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서 정리하시면은 결과적으로 Y제곱은 4PX다라는 포물선을 의미하는 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Y제곱은 4PX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포물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포물선 식을 보시고 F, P,0 초점과 준선 L은 X는 마이너스 P를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제곱은 4X다 라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보시면은 4 곱하기 1 곱하기 X 이렇게 돼서 따라서 F는 1,0이고 준선 L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초점과 준선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초점이 0,P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게 평면좌표가 있는데 초점이 0,P 이렇게 잡혀서 준선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P로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포물선의 개형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물론 Y축이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식이 X제곱은 4PY다 라는 이야기인데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요식 이건 이제 2차 함수인데 이것도 포물선의 일종입니다 사실.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Y는 X제곱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으므로 따라서 F는 0,4분의 1 그리고 준선 L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물선의 평행이동과 직선과의 위치관계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평행이동 개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 개념을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포물선 개념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평행이동부터 살펴보면 포물선이 y제곱은 4px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x 대신에 x-m을 대입하시고 y 대신에 y-n을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는 원래는 0,0이었는데 n 이렇게 되는 거고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초점의 좌표는 원래 p,0이었는데 역시 m을 플러스 해주시고 n을 플러스 해주시면 됩니다. 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x는 마이너스 p였는데 플러스 m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포물선 x제곱은 4py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은 역시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대입을 하시고 역시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 m,n, 초점의 좌표 m, p 플러스 n,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 플러스 n 이렇게 나온다. 두 번째 개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포물선과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y제곱은 4px, y는 mx 플러스 n이라 할 때 이거는 포물선은 곡선이고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포물선과 직선을 연립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연립을 했을 때 기억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뭐 외우시는 건 아니고 포물선이 주어지고 직선이 주어지면 두 개를 연립을 하셔가지고 판별식을 봤더니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된다. 두 개를 연립하셔가지고 판별식 써서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개념이고 특별하게 추가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개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의 접선입니다. 포물선의 접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그때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포물선 y제곱은 4px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분의 p로 구할 수 있다. 1번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제곱은 4px인 상황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기울기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제 기울기만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a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 물론 제 m은 0이 아닌 상태에서 그때 n 값만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하셔가지고 자, mx 플러스 n의 제곱은 4px 자 이렇게 연립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 마이너스 2p 플러스 n제곱은 0. 자, 따라서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4분의 d는 mn 마이너스 2p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인데 자, 그러므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mmp 플러스 4p의 제곱 그래서 4p를 프로 빼주시고 p-mn은 0. 자, 이렇게 돼서 p가 지금 0이면 안 되지, 그치? 이게 포물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p가 0이면 안 되므로 그러므로 p는 mn이고 따라서 n은 n분의 p다. 그러므로 결론 y는 mx 플러스 n분의 p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외워서 쓰셔야 되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포물선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포물선 y제곱은 4px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y1, y는 2p x 플러스 x1이다.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제곱은 4px 위에 포물선 위에 접점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건데 x1, y1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선은 x1이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1이 0이 아니면 기울기 m도 0일 수가 없습니다. 그지? 그래프 개형상 생각해 보시면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m, x-x1 이렇게 x1과 y1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설정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이 m만 결정해 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일단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제곱은 4px에 접하고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분의 p 꼴이다. 자, 우리가 1번에서 이 공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를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랑 니은이 같아야지 같은 기울기 m으로 설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 기억에서의 y절편은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고 니은에서의 y절편은 n분의 p지. 그래서 양변에 m을 곱해 주셔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은 자,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쓰셔가지고 2x1분의 y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1의 제곱 마이너스 4px1 자, 이렇게 근의 공식을 적용하실 수가 있고 자, 이 x1, y1은 이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 유의 점이기 때문에 y1의 제곱은 4px1이므로
그러므로 x1은 4p분의 y1의 제곱이다. 따라서 m은 지금 y1의 제곱이 4px1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x1분의 y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x1이 4p분의 y1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x1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y1분의 2p 이렇게 돼서, 물론 이제 x1이 0이 아니어서 y1도 0이 아닌 상태여서 자 이렇게 표현이 돼서 결과적으로 y-y1은 m 값을 결정한 상태잖아. y1분의 p x-x1 이렇게 기억식에다가 대입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y1을 양변에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y1의 제곱은 4px1이잖아, 그지? 그래서 y는 자 넘겨서 정리하시면 2px 플러스 x1이라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x1이 0일 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이제 x1이 0이 아닌 상태에서 전개를 한 건데, 자 x1이 0일 때 그때는 이제 y1도 0입니다. 그래서 식 1에 자 접선의 방정식에 자, 이 x1과 y1을 대입을 해봤더니 x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요 식에다가 x1에 0 넣고 y1에다 0 넣으시면은 x는 0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지금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0일 때의 접선은 x는 0일 때의 이 접선은 x는 0이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은 x1이 0일 때에도 성립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p는 0이 아니어야 되고, 따라서 y제곱은 4px 위에 점 0,0에서의 접선과 일치함으로 자 원투에 의해 y제곱은 4px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1은 2p x 플러스 x1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공식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은 것은 결과적으로 y제곱은 4px라는 이 식에서 y제곱 대신에 a1y 자 이렇게 되는 거고,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1을 대입을 하셔서 이렇게 식이 나온 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에서 x는 y1이 주어졌을 때 y제곱은 y1, y 그리고 x는 2분의 x 플러스 x1을 대입을 해서 나온 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일반화된 어떤 접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